안녕하십니까. 신주의 쿨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고 나서요. 국민의힘이 솔직한 얘기로 멘붕이 됐었죠. 근데 그거를 수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게 네 글자입니다. 파기자판, 파기자판. 이게요. 법률 용어래 갖고요. 여러분들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법률 문외한이다 보니까 파기자판이라고 하는 용어는 요번에 처음 접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에 그 사건을 보통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걸 우리가 파기환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고 지시한 적 없다. 요 거짓말이 이제 고법에서 벌금 300만 원, 이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왔는데 대법에서 권순일 주도로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됐었죠. 근데 파기 자판은 뭐냐? 그런 식으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자체 판결하는, 대법원이 자체 판결하는, 이거를 파기 자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에 그러는가? 대법원이 소송 기록, 그다음에 1심, 2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서 그것만으로 판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이루어지고요. 주로 법령 적용의 오류가 명백해서 사실관계를 재조사할 필요도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심, 2심을 통해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서 추가 심리 없이 판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도 파기자판이 가능하다는데 지금요 국민의힘의 특히 율사 출신 정치인들이요 이 파기자판을 목청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지냈던 김기현 의원이요 어저께였어요. 기자회견을 열고요. 대법원은 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말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해야 된다. 이 사건은 추가로 증거 조사할 필요 없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된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부분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나경원 의원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요.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상 633,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인데 총 12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하는데 이재명의 재판은 너무 늦어졌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판결을 내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하면 또다시 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다시 대법원이 확정하는데 석 달을 넘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파기자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며칠 전 서울고법 형사 6-2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대등재판부에 의한 이재명 무죄 판결문이 마치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 의견서를 복붙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재명 앞에만 서면 비틀어지고 쪼그라드는 사법정의와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최종 시민 대법원만이 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또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요. 이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파기자판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유일한 해법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별도의 재판을 열지 않아도 되니까 이거는 2달 안에 다 끝날 수 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안 나오고 혹여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발생하더라도 60일 후니까 오히려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통한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령 확정이 대선 전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 충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 이 보니까요, 통계적으로 이 보면 파기 자판, 이게요 이렇더라고요. 그 2023년 기준으로 대법원의 그 상고심 사건, 이게 총 2만 419명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파기 자판한 거는 15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0.0073%에 불과하다. 대법원이 상고심에 올라온 사건 중에서 파기 자판이라고 하는 그거를 한 경우는 0.073%에 불과하다. 왜? 이거는 명백한 증거와 또 법리적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한 예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은 많이 있어도 파기 자판은 매우 드물다. 0.073%에 불과하다. 근데 이 율사 출신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이 파기 자판, 저는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니라서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거다. 근데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어떻게 꺾을 것인가, 이재명 대응 전략을요, 이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법의 힘을 빌려서 이재명을 꼬꾸라뜨리고 제압하려고 하는 기존의 사법 리스크 전략,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YTN 라디오 신율의 정면 승부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몇 군데 이제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법 리스크, 이거는요, 정치인은 정치로 승부를 봐야지 왜 자꾸만 이재명 정리해달라고 이 검찰, 법원 이런 데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를 처리하게끔. 그러니까 일종의 차도 살인 아니에요. 검찰과 법원의 힘을 빌려서 이재명을 꼬꾸라뜨리겠다.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겠다. 이게 이제 차도 살인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사실상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뭐 올인을 해왔어요. 지난 뭐 이 2년여간 올인을 해왔습니다. 올인을 해왔어요. 근데 이 결과가 어찌 보면 참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나온 저는 그 판결 진짜 황당무계하다고 보고요. 이미 뭐 돌아다니는 소리에 따르면 이재명은 하루 전에 자기 무죄 받을 거라고 정보 다 입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정에 들어설 때 여유 있는 표정으로 뭐 한 것도 하루 전에 다 그거를 받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재명 이 무죄 준 이 3명의 판사,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판사인 나라에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이지. 그러나 그건 그거고, 그 판결의 정당성, 이거는 이거대로 따져야 되겠지만, 이른바 이 정치인들은요, 자기 본업인 정치로 이재명을 꼬꾸라뜨릴 생각을 해야죠. 왜 자꾸만 검찰과 법원의 힘을 빌려서 이재명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그건 정치인의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느냐? 정치를 통해서, 정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치라는 거는 선거 때는 선거에서 이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꼬꾸라뜨려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자. 뭐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게 오히려 유창훈 때, 유창훈이 이재명 구속영장,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다 통과가 됐는데, 민주당 내 반란표가 발생해서요. 근데 유창훈이라고 하는 이상한 부장판사가 이재명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근데 요번에 또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이 고등법원 판사 3명이 또 이재명의 목숨줄을 또 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법원, 뭐 검찰, 뭐 요번에 공수처, 헌재 할 것 없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이런 그 국가기관들이 참 안정성이 떨어지는구나. 어떤 재판부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180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이 법적 안정성이
없는 건 맞는 거죠. 예, 근데 그건 그거대로 비판을 하고 무슨 개선책을 주문할 필요는 있지만요. 이재명을 지금 제압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재명을 제압하는 게 목적인데 오로지 사법 리스크 가지고 제압하려고 하니까 이 사달이 나는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의 정치적 무게감 더 키워준 셈이 된 거예요. 극적으로 구사일생 기사회생을 하니까 기사회생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이재명은 더 파워풀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파기자판 일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파기자판 그게 뭐 유일한 이 솔루션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 뭐 자유입니다. 그런데 당 전체가 이 파기자판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 0.073%의 그 낙타가 바늘구녕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 정도의 거기다 지금 이거 목을 메고 있으면 안 된다. 정치로 제압을 해야 된다. 그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AI 혁명 시대에 말이죠. AI 혁명 시대에 국가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고 진짜 그 K 엔비디아 뭐 이재명이 뭐 해가지고 30%를 나중에 뭐 국유화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이런 것도 세게 붙고요. 세게 붙고 그 다음에 AI 혁명 시대가 인류의 모든 삶,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을 텐데 그 노동 시간은 어떻게 유연하게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AI 혁명 시대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엄청난 전력이 소모가 되는데 이재명이 주장했던 RE100이라는 거 있어요. 리뉴어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뭐 풍력 발전이라든가 태양광 뭐 이런 거를 신재생 에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100%를 채우자. 지난번 대선 토론 때 말이에요.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에게 RE100을 아십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가 몰라갖고 그때 당황스러워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요, 이 AI 혁명 시대에 RE100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미치지 않으면 그런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전력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만이요, TSMC라고 하는 세계 굴지의 그 반도체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대만이요, 탈원전을 했다가요, 그 TSMC에도 제대로 된 그 전력을 공급하지 못해가지고요. 근데 워낙 TSMC가 대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일단 제한된 전력 TSMC에 먼저 줘야 되니까 가정집의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재인의 이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그게 국가 이익에 해가 됐는지. 근데 이재명은 RE100이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거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거죠.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재명이 요새 이 쌍권 위에 쌍전 있다. 제가 그런 말을 오래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쌍전 전환길 정광훈에서 오른쪽 가상자리로 이렇게 이끌려 가다 보니까 이 중도 보수 영역이 비게 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여기 빈집털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요 완전히 여기서 패퇴를 시켜버려야죠. 중도 보수 이 영역 전쟁에서 이재명은 완전히 패퇴시켜버려야죠. 그러면 진정한 중도 보수가 뭔지를 뭐 정책적인 면, 뭐 정치 스타일면 모든 면에서 진짜 백의 중도 보수를 보여주면 너는 짝퉁이야. 너 흉내 내려고 하지 마. 택도 없어. 이래갖고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이재명 저거 택도 안 되는 도전했다가 완전히 그냥 망신살 뻗쳤네.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죠.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지 자꾸만 정치적으로 경쟁해서 비교 우위를 발휘해 갖고 이재명을 콱 꼬꾸라뜨려야 되는 이런 건데 그거는 안 하고 뭐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조금 소홀하고 뭐 검찰에서 수사 빡세게 해가지고 기소해가지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 땅땅땅 때려가지고 이재명 뭐 이제 정치적으로 선거에도 출마 못하게 뭐 하자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유창훈 때 한번 당해봤잖아요. 이번에 또 당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파기 자판 좋아요. 그게 진짜 0.073%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리고요, 제가
법조 출입 기자들 뭐 해가지고 또 법조인들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정말 지금 대법원에서 이게 파기 재판 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거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633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원칙주의자였고요. 만약에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은 이재명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정말 한 2달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하려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고등법원에서 무죄 난 거를 파기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그거는 사실상 어렵다.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좌파 쪽 사람들이 아니고 보수 우파 쪽 사람들인데 이 대법원과 이거를 잘 아는 법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뢰 같은 그 희망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의 피땀 흘려 자신의 피땀을 흘려서 뭔가를 성취해 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도살인이에요. 이런 식의 것들은 이제 좀 그만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